제가 오늘 다룰 거는 문헌 검색인데 이게 뭐 시스테마틱 리터처 리뷰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특히 인트로덕션 파트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되게 중요한 문헌을 더 잘 쉽게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을 검색하는 게 논문을 쓸 때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도표에서 잘 보여주듯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역이 지금 학문 영역의 어디에 대한 건지를 말하려면 당연히 그 지금 학문 영역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행 논문들을 잘 파악을 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이 니쉬, 틈새를 찾아서 내 연구가 이 갭을 메꾼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되게 이게 철저한 논문을 사전 검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지식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이 정도를 알게 되고 이제 석사를 한다는 것은 이 한 특정 영역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문헌 읽기,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헌 검색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자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키페이퍼를 하나 찾아요. 뭐 되게 친절한 교수님이면 이걸 던져주실 수도 있겠죠. 이거를 스타팅 포인트로 좀 시작해봐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논문을 잘 보고 거기에 이제 쭉 달려있는 뭐 한 20여 개의 레퍼런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거는 이 논문이 2010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가 레퍼런스를 한 논문들은 다 이전에 나온 거겠죠, 이 논문보다.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최신에 나온 것들은 이 논문 하나를 통해서는 검색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가 있다. 내가 이 학문 분야를 진짜 잘 알고 새로 나오는 뭐 저널을 매주 막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AI가 이제 이렇게 급대두가 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연관된 검색을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세만틱 서치를 통해서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좀 연결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수월하게 과거의 논문뿐만 아니라 이 논문 이후에 나온 논문들 나와 관련이 있는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키페이퍼, 시드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 그 키페이퍼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나의 리터러처 콜렉션을 점점 크고 또 깊게 파내려 가는 것. 그리고 근데 또 그 너무 어마어마하게 모아버리면 우리가 그걸 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을 이제 필수 리딩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먼저 읽어야 할 것들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리딩 리스트를 만든 후에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수월하게 논문을 좀 빨리빨리 읽어보는 방법,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툴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AI 툴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써보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좀 괜찮고 추천드릴 만한 것들로 추려왔어요. 이게 좋은 것들이 많아도 결국 자기가 안 해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몇 가지 유즈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 저보다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제 강의를 이걸 들으신 분들은 또 겹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조금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저보다 너무 잘 쓰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방법을 공유해 주시고 또 소개시켜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많이 시작을 하죠. 특정 논문 주제로 뭐 하시냐 이렇게 몇 개 물어보고서 했었는데 그때 질문으로 한번 이번에도 검색을 해볼게요. 코비드 백신 프로큐어먼트의 이제 프리 익시스팅 팩터를 섭사하란 아프리카 리전에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관련돼 보이는 것들이 논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누르면은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보면은 코비드 19, 뭐 सब사하란 아프리카, 백신 이렇게 연관된 검색어 제가 친 검색어에 있는 것들은 볼드체로 표시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는 걸 우리가 렉시컬 서치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그니까 제가 친 키워드가 들어간 것만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거랑 연관된 거를 구글 스칼라가 막 알아서 검색해 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내가 보고 들어가서 눌러보고 관련된 건지 앱스트랙트를 보고 얘를 뭐 내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AI 툴들이 나와 있는 애들을 쓰면 이제 세만틱 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맞는 키워드가 아니어도 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얘가 검색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챗 GPT한테 해볼게요. 챗 GPT한테 논문 검색하지 마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막 지들이 만들어내고 되게 그럴듯한 논문 제목과 막 진짜 그 분야에서 유명한 저자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창작을 해내기 때문에 얘한테 논문을 검색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제가 검색하고 싶은 그 분야 또는 리서치 퀘스천의 키워드를 뽑아내서 내가 다른 검색을 하는데 좀 이제 필요한 키워드들을 수집하는 데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파이낸셜 컨스트레인트 있고 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중요하죠. 진짜 뭐 맞는 말을 얘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 폴리티컬 윌도 중요했겠지. 그다음 백신 헤시스턴치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키워드들이 있는 논문을 좀 더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얻는 걸로 일단 GPT를 쓸 수가 있겠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컨센서스랑 사이스페이스가 있어요. 컨센서스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스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을 제가 나란히 좀 봐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똑같은 질문을 각각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한테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한테도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막 신테사이즈랑 코파일럿 이렇게 닫으면 yes, no가 가능한 퀘스천을 물어보면 여기에 이제 yes로 대답할 수 있는 논문이 몇 프로, no로 대답할 수 있는 논문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애예요. 얘는 그래서 약간 의료, 치료 뭐 이런 쪽 분야를 하면은 좀 좋더라고요. 검색된 애들의 그 썸마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GPT랑 검색했을 때 다른 점은 얘는 이렇게 그 우리가 레퍼런스 달듯이 이렇게 번호가 생기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 인사이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문제 해당하는 문장과 관련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면 그 목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떤 타입의 연구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스터디 스냅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에서 했는지 몇 개의 스터디 몇 명의 파퓰레이션 대상으로 했는지 뭐 메소드는 뭔지 아웃컴 메저는 어떤 방식인지 이렇게 정보가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특히 의료 분야에서 쓰기에 좋은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확장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사이스페이스에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스페이스 보시면 얘는 또 장점이 이렇게 표 형식으로 이제 이것들의 논문의 인사이트가 뭔지 막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뭐 이렇게 컬럼을 막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트도 요약해달라 할 수 있고 리미테이션도 볼 수 있고 이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내 컬럼을 원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스터디 파퓰레이션, 뭐 컨트리, 뭐 에어리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만들면은 이게 어디서 한 건지를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가 좀 잘려가지고 늘려보면 얘는 뭐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PDF가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은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PDF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옆에 코파일럿한테 앱스트랙트를 두 줄로 요약해줘 이러면은 얘가 요약한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얘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저는 코파일럿 기능은 많이는 안 쓰고 중요한 키 논문들은 직접 다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면서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꼭 본인이 읽으시긴 해야 돼요. 중요한 이제 처음에 시드나 키 페이퍼는. 근데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장점이 related papers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이걸 또 타고 가서 또 그거에서 또 related paper를 또 가면은 또 타고 가고 이렇게 계속 타고 내 연구 분야에 관련된 거를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구독을 하시면은 여기 GPT 저는 구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불이거든요. 근데 Explorer GPT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Research Analysis에서 연구 분야에 도움되는 이게 봇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거 좀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컨센서스가 1이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얘랑 대화할 수 있고 사이스페이스는 10이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를 하면 이 봇이랑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결과가 여기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저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이제 봇이랑 연결이 되니까 연결해주는 언로우를 일단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면은 얘가 이제 GPT 봇이랑 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근데 아까 그 인터페이스처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각각의 이제 pre-existing 팩터에 대해서 그거 관련된 논문도 이거 아까 나왔던 논문이죠. 브라이트 논문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그 논문으로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컨센서스 상에서 열리는 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챗 GPT 상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이스페이스 검색하셔서 얘랑 채팅을 하면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제 언로우 해주고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탑 논문 3개를 이제 해주면서 표를 이렇게 슉슉슉 만들어주고 있죠.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이 링크도 다 설정화되어 있어서 이거 클릭하면은 아까 전에 그 홈페이지 상에서 봤던 것처럼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당 웹사이트를 안 들어가고 챗 GPT 안에서 얘랑 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시간이 더 절약되니까요. GPT 안에서 썼을 때 강력한 점은 이거죠. 우리가 마치 뭐 이제 뭐 A라는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뭐 그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는 게 있고 또 B라는 교수님 했을 때 또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교실 세미나 같은데 한 번에 자리에 모여 계셔서 질문을 하면은 서로의 이런 대답과 제 질문을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GPT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의 GPT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미 봇을 쓴 상태라서 여기서 골뱅이를 치고 만약에 컨센서스를 불러오면 얘가 제가 위에 말했던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조금 더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봇들을 종류를 바꿔가면서 불러가지고 계속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GPT에서 커스터마이즈 챗 GPT에서 이제 본인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좀 설명해 놓으면은 얘가 여러분들 거에서 보여지는 거랑 좀 대답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막 주절주절 되는 거 싫어가지고 대답 짧게 하라고 써놓고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에 제가 아는 컨셉은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위에서도 뭐 코백스 이런 거 설명 뭔지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연구 분야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좀 써놓으면은 저는 뭐 메디슨 백그라운드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 알제브라 아니까 내가 뭐 수식 같은 거 그러면은 간단하게 수식으로 한 줄 표현하면 되는 거 막 주절주절 설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에다가 써놓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이제 챗 GPT로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페이퍼 찾는 거에서 하나 그냥 좀 추가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컨센서스나 사이스페이스는 다 이제 뭐 리서치 아티클, 저널 아티클들을 찾아줘요. 근데 그 그레이 리터러처도 되게 중요하고 또 되게 막 니시한 분야 이런 거 연구 자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막 구글에서 일일이 따로 검색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펄플렉시티 얘한테다가 질문을 하면은 제가 미리 질문을 좀 해놨는데
요렇게 그 소스들도 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정리하면서 이거랑 연관된 애들을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달아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뱅크 블로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검색해 주는데 사실 요런 게 되게 솔찬히 되게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레이 리터러처도 좀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펄플렉시티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거 이렇게 각각에서 번호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뷰 more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